독일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 잘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1%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또 한 번 경제 위기가 온다. 독일 치안, 복지, 경제, 보건이 지금보다 좀 더 무너지겠죠. 지금도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한 방 더 맞아?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미쳐 돌겠죠. 개판은 기정사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독일 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4년 후에 독일의 나치 그림자가 보입니다. 저는 왠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20년 동안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독일 선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도 그 투표율이 82.5%가 나왔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자체도 선거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독일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안보 핵심 국가, EU, 나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극우당 AfD를 밀었고요. 국제 정치 변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대놓고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고 특정 정당을 찍어가지고 밀어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부 붕괴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거기서 지금 세 개 정당이 아슬아슬하게 연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당이 나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총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긴장이 극도적으로 고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극우파 정당 AfD의 급격한 부상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바이든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우승해가지고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죠. 자, 결과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제가 물론 설문조사로 결과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그래도 놀랍더라고요. 일단 중도 보수인 최대호 최혜수 기민 기사당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얘네들이 다시 정권을 탈환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놀랄 만한 거는 아닙니다. 원래 그 중도 보수 최대호 최혜수가 지금까지 여당이 저기 제일 많았고 그리고 지금 여당인 3인당도 가끔 정부에 있었는데 오래 버티지 못했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얘네들이 겨우 28.5%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당 여당이 28.5%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우정당인 AfD가 제2당이 되었습니다. 20.8%예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은 나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극우, 인종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금기시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벽이 뚫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8%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여당인 중도 좌파 SPD의 3인당은요, 16.4%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여당이 16%밖에 못 받은 거예요. 1933년 후 취약의 결과이고 독일 양당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3년 이때가 독일의 마지막 자유선거였죠. 이때 나치가 집권을 하고 선거 있단 거를 싹 다 없애버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제 녹색당이 11.6%인데 저처럼 녹색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환경 나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좌파당이 8.8%인데 그러니까 좌파당은 이 중도 좌파 SPD보다 더 왼쪽 그러니까 정말 좀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분 프리드리히 메아츠가 총리 예정자인데 지금은 활짝 웃고 있지만 한 달 후에는 못 웃는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630석이거든요. 그래서 316석을 차지해야 돼. 자, 그런데 기민 기사당이 208석, 그리고 AfD가 152석, 3인당이 120석, 녹색당이 85석, 그리고 좌파당이 64석을 가져갑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이렇지 않았어. 저는 이때 독일에 살았거든요. 라떼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면은 그 나치 후에 비슷한 애들이 20.6%, 환경 나치가 11.6%, 빨갱이들이 8.8%, 합치면은 301석이고요. 47.8%입니다. 어메이징하죠, 정말. 그러니까 의회 거의 절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과격한 사람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 18세, 24세 투표는요, 더 어메이징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영맨, 그러니까 18세, 24세 남자들을 보면요. 25%가 AfD, 그러니까 극우를 뽑았고, 그리고 영 위men, 18세부터 24세는 보면은 34%가 좌파당을 뽑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거예요. AfD의 컨셉은요. 독일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 한 방 먹이자라는 거고, 녹색당은 이런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인간에게 한 방 먹이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컨셉이.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녹색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엄청 잘 배우고 박사들이고 뭐 그런 애들인데도 이 지구를 위해서 인간에게 한 방 먹이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좌파당은 바람뱅이들을 위해서 부자들 한 방 먹이자라는 당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 세 당의 컨셉이고, 그리고 기존 그 중도 세력인 기민당, 삼인당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누구를 매기자라는 게 뚜렷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클리어한 라인이 있는데 기민당, 삼인당은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누구한테 한 방 매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 책임이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다 남 탓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AfD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놈들이 문제이고, 네, 그리고 녹색당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들이 문제이고, 그리고 좌파당 입장에서 부자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22년 러우 전쟁 후에 독일 경제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누가 잘못이냐 이제 하는 건데, AfD는 독일 와서 범죄 저지르고 우리 복지 시스템을 좀먹는 외국인 놈들이 문제이다. 그리고 얘들은 또 칠러입니다. 그리고 좌파당은 우리 선량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르주아들 혁명하라 투쟁하라 이러고 있고요. 당연히 얘들은 칠러인데 되게 웃기는 게 극우당과 극좌당이 둘 다 친러입니다. 되게 웃겨요. 그리고 녹색당은 우리 인간이 나쁜 거야. 불쌍한 우리 지구. 우리 모두 우리 등을 재직질하자. 톡톡톡. 이게 이제 녹색당의 컨셉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90년대 그때도 이제 신나치당들이 있었는데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걔네들도 데모를 할 때면은 이제 아우슬랜더라우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내보내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좌파당은 자 우리는 이제 그 부자들과 진검 승부를 이제 벌입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를 뽑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여기서 독일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은 몇 개 정당이 합쳐가지고 50%가 넘는 연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도 전당의 대연정, 기민당과 삼인당이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둘이 합치면 328석이 나오거든요. 316석이 넘어야지 50%가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세 야당이, 죄송합니다. 야당이 301석입니다. 여기 과격파들이지, 여기 보면은. 독일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같이 정부를 운영하는 신비로운 짓을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거를 대연정, 독일어로 로세 코알리지온이라고 이제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는 타이포가 많네요.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 자, 그래서 두 정당의 차이가 근데 이번에는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민당과 삼인당의 이민 정책, 경제 정책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꽤 커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그 모든 정당은 AfD와의 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민당이랑 AfD랑 합치면은 이제 보수 정당 둘이 나와가지고 연정을 꾸릴 수 있는데 그거는 기민당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은 AfD는 나치와 연루되어 있는 극우파기 때문에. 자, 그래서 AfD랑은 협업을 못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의회에서 24%를 먹었거든요. 잠깐만. 얘네들이 20.8%라고 나오는데 왜 의회에 24%를 먹었느냐? 그 독일 같은 경우는 5%의 그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들은 의회에서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 근접한 정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20.8%의 투표를 받았지만 의회에서는 24%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fD가 24%를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50%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기민당과 삼인당 얘네 둘이 합쳐야지만 50% 이상이 나오고요. 기민당, 보수 집권당이 녹색당과 좌파당과 한패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녹색당이랑은 아마 같이 합칠 의향이 있을 텐데 얘네 둘은 합쳐서 50%가 안 나와. 근데 그러면은 좌파당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50%가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보수당이 어떻게 공산당의 후예들과 또 합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독일 놈들은 원래 느려 터졌는데 이번 정부 구성은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게 실패하면은 이제 다시 총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민당이 녹색당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50%못 가져가면서 정부를 꾸려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의회에서 50%를 확보를 못하면은 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실패하면은 기민당과
야당과 3인당, 한마디로 여당과 원래 늘 제1야당이었던 3인당과 같이 합치지 않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 기민당과 녹색당 방법인데 이건 50%가 안 나오고요. 예, 좌파당과 같이 합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AfD도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다음 총선은 4년 후인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렇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또 한 번 조기 총선을 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사 대연정을 한다라고 해도 상황이 메르켈 누나 시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독일 경제가 탄탄했고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중도 정당은 이제 불화의 아이콘이 될 것이며 독일인 특유의 쪼잔함으로 하찮은 거 가지고 계속 싸울 거거든요. 독일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이민자들은 더 판칠 거고 경제는 계속 뒤처질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안에 경제 위기 한 방 정도는 거의 무조건 올 거거든요. 이제 25년부터 29년까지 그 중간에 한 번 경제가 흔들리는 사건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번 올 때가 됐잖아. 근데 지금도 독일인이 되게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한 방 더 맞아?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미쳐 돌겠죠. 그래서 개파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와이마르 공화국 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그 1차 세계대전 독일이 깨진 후에 이제 황제가 물러나고 공화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0년대는 그게 그럭저럭 굴러갔는데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무역 관세가 막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그 중도 정당들이 있었는데 그 경제 대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그때부터 나치당과 공산당이 엄청나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혼란과 테러 사건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때 나치가 급부상했고 왜냐면 지금 너무 불안해 좀 치안을 누가 좀 가져다 줘 우리는 좀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을 했고 전 세계를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독일인들끼리 막 테러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심심하면은 폭력과 테러를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이슬람 세력까지 들어와가지고 독일에서 테러를 하고 이제 애들 막 죽이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AfD가 제1당 등극하는 거 이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물론 AfD가 뭐 세계 대전을 뭐 만든다든지 유대인 학살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할 겁니다. 독일이 그만큼 힘이 없거든요. 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라 한마디로 미국과 트럼프와 비슷하게 가는 거 이거는 충분히 잘 먹힐 토픽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네 이분이 AfD에서 요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제 2당이 되신 분이고요. 알리스 와이델이라는 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1979년생입니다. 저보다 4살 많네요. 예, 그리고 경제학 박사시고 골드만삭스에서 일도 하셨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상당한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골드만삭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레즈비언이십니다. 히틀러도 게이였다는 소문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이분은 밝혔어요. 내가 레즈비언이다라고 하고 이거 히틀러 보기에는 조금 놀라웠을 겁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1933년에 정통이 되었는데 100년 후에 뭐야 이 계집이 내 부회장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럴 거거든요 히틀러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로서 보면은 나라면 굳이 독일과 유럽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치적 대혼란 파티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서 신기술이나 미래 산업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뭐 대단히 많지도 않거든요. 뭐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미국 주식과 유럽 주식이 상관성은 높은데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미국 주식이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요. 미국 주식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메리트가 유럽 주식이 엄청 싼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꼴의 유럽이라고 미친 듯이 싸서 주축팔 수준까지는 또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은 꽤 싼 편인데 유럽도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유럽이 한마디로 지금 투자처로서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산업 생산도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자, 여기 코로나 때문에 크게 꺾였는데 문제는 코로나 후에도 그 생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독일의 산업 생산 정점이 2017년 정도였고요. 그 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경쟁력이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요.
1년에 25일 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에휴, 네, 그렇습니다. 몰타 애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3일, 4일 정도 아프고요. 독일 애들은 이제 내가 아파서 못 나가겠어 하는 거를 25일이나 한다고 합니다. 1년에요. 25일이면은 뭐 거의 한 달 반, 두 달이잖아. 그죠? 독일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후에 환경 나치, 빨갱이 때 합쳐가지고 47%, 중도가 53%이고요.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잘 협업해가지고 정치 잘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그냥 확률이 1%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또 한 번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독일 치안, 복지, 경제, 보건이 지금보다 좀 더 무너지겠죠. 그럼 다음에는 AfD가 먹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AfD가 집권을 하면은 EU 탈퇴를 한다고 할 거고요. 유로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독일은 친미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은 7러로 넘어갈지, 그리고 독일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옆에 있는 딴 나라들,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등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코인 주식 전문가로 유튜브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한국 자칭 최고 독일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별로 안 올리는 건데, 아무튼 저는 20년 살았고요. 독일어를 이제 매우 잘하고 한국에 있는 독일 전문가들 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계속 이슈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간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